자, 보시면 수능 특강 독서 교재로서는 아마 21페이지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요 남은 짜투리 시간에 토탈 단락이 4개밖에 안 되는 경제 제재고, 우리가 아마 경제 지문 처음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석고 시험범위잖아. 어렵지 않지? 수업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하자니 좀 뭐 하잖아. 그래서 이거 갖다가 어떻게 문제가 낼지에 대한 우리끼리 한번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꽁냥꽁냥 하면서 이렇게 내지 않을까 저렇게 내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21페이지 사회문화 중에서 시장 집중도 도표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시험범위 알려준 것에 대해서 제가 시작해 봤습니다. 자, 단락이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문제 하나, 둘, 셋. 요거면 돼요. 그 다음은 뭐 이런 거니까. 없어져. 자, 이런 사진이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다 이렇게 DM으로 드리죠. 왜? 나름대로 볼륨도 있고 버전도 있고 그래요. 자, 일단 보면 자, 볼게요. 독과점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단락. 그리고 아까 수업 전에 물어봤잖아.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독서할 때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그 글자 읽는 거지 의미를 읽는 게 아니라니까.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의미. 그래서 글자는 딱딱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는 유연하게 머릿속으로 내 버전대로 전해도 되겠잖아. 패러프레이징 해야 된다고. 그 노력의 독서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라면 얘기 나오는데 라면 끓일 때 라면 봉지 뒤에 설명서가 있잖아. 그 설명서를 그대로 딱딱하게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고 라면 안 끓이잖아. 내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치? 틀리지만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자유야. 얼만큼 바꿀 수 있냐면 n개만큼 바꿀 수 있어요. 무한대로. 자,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용을 이해하느냐 보세요. 독과점은 자, 만약에 이런 지문을 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있는데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을 찾아 올라가겠다? 그 자체는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100점 받겠다는 사람, 100점 받을 의지조차 없는 거죠. 100점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원은 답의 근거가 첫 번째 단락 맨 앞에서부터 마지막 단락 끝까지 있기 때문에 다 안 읽고 얍삽하게 풀 생각하면 안 돼요. 교육청 모의고사 즉 다시 말해 학평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꼭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 버전대로 출제 경영대로 우리가 읽고 풀어야 되겠지. 자, 독과점은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독점과 요게 있죠. 이번엔 2개 이상의 소수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합친 용어로서 여기까지가 독과점의 정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독점도 있고 과점도 있다. 다만 차이는 시장을 한 회사가 지배하느냐 과점은 둘 이상이 지배하느냐 이런 거지. 특정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야. 이 말 어렵지 않지? 그렇지 않지? 안 어렵잖아.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러면 독점은 뭐가 있을까? 한전 있잖아요. 한전 있잖아. 한전 말고 또 있어? 뭐 귀요미들이 좀 있겠으나 한전만큼 하겠냐고요. 그 공사인데. 그건 독점이죠. 과점의 대표적인 것은 통신회사죠. 뭐지? 선생님 쓰는 SK텔레콤, 뭐 LG, 또 뭐 있어? KT? 이 2-3개 정도잖아요. 얘네들이 다 지배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점이 되겠죠. 그런 상태야. 그 다음에 자 봐라. 아까 연우가 물어봤지.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했죠? 나는 지금 떠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갖게 된다면 이거를 바로 발견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접속 부사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면 앞에 있는 뭐가 와. 다음으로 얘가 온다고요. 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줄까? 이렇게 온다고.
앞에서 오고 또 좀 더 해줄까? 이렇게 오고 역접 접속 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얘네들의 거래 조건이라고 하는데 야 얼만큼 만들어? 이거 얼마에 해? 라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야. 시장 지배력의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시장은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앞대가리 회사들이 몇몇이 다 헤쳐먹으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거야. 불완전한 경쟁이 된다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봐봐. 시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지배력을 갖고 있을수록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은 그냥 이런 연습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어떤 연습이냐면 있을수록에서 리을수록 요거는 항상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얘를 그래프화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니? 뭐 할수록? 특정 기업 집중도, 그 다음에 독과점 가능성, 비례라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거 마음껏 그릴 수 있을 때 을수록 A 리을수록 B는요 A를 투입값이라고 하는 X축에 두고요 얘를 Y축에 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관계는 수학처럼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비례냐 반비례냐야.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시장 집중도 지표를 통해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장 집중도 지표로서 HHI 지수, 진위계수, CR 요게 있다. 하고 단락이 끝났지. 끝났으면 뭐 하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요. 문제를 봐도 돼. 볼까? 1번 보세요. 1번 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요. 왜냐? 왜냐하면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 한 단락의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지는 하나의 단락 안에 있다. 우리 한 단락 읽었지. 봐봐. 독과점에는 끊고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지? 이럴 땐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했잖아. 맞는 내용이잖아.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면 이렇게 까야지. 선생님은 이렇게 까요. 봐봐. 나도 이렇게 깠어. 똑같이 풀었단 말이야. 두 번째. 소수의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경쟁할 수가 없게 되지 제대로. 그래서 아까 불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했잖아. 맞잖아. 까는 거지. 자 3번 봐봐. 진위계수가 클수록 끊고 몰라요. 하지만 자꾸 습관적으로 리을수록은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뭐지? 이런 거죠. 생각해야지. 로렌츠 곡선과 x = y를 나타낸 직선 사이 면적이 좁을수록 끊고 리을수록 자꾸 보이지? 얘들아 사회, 과학, 인문 모든 제재에는 리을수록에서 문제를 많이 내. 뭐뭐 리을수록 모르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끊고 공정거래위원회 얘기 아직 안 했잖아. 할 수가 없네. 그 다음 2번 볼까요? 2번 하기 싫다. 그치? 3번도 보세요. 더 하기 싫죠? 그럼 냅둬요. 할 수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가는 거다. 두 번째 단락. 저는 설명하니까 좀 길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추론 문제는 실제 수능에서 추론 문제는 만화의 한 문제야. 다 내용일치야. 그럼 선택지는요? 하나의 선택지는 하나의 단락 안에 있어요. 누누이 또 얘기하죠. 문제를 내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고. 모의고사를 출제해본 사람의 이 말을 신뢰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읽고 다 풀어봤자 또 다시 읽게 될 바에야 차라리 끊어서 확실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선택하거나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볼게요. 이번에 안 그래도 HHI 지수라는 게 있어요. HHI 지수. 유후 HHI 지수. 이 귀요미는 뭘까요?
시장 내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 수치를 각각 제곱하여 점유율 수치를 제곱하는 거야. 제곱하여 합한 값이야. 예를 들어서 세 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다. 또 30%다. 그 다음에 20%다. 그럼 HHI 지수는 뭐야? 얘 제곱하면 뭐야? 2500. 얘 제곱하면 900. 얘 제곱하면 400이지. 그러면 2500 더하기 900 하면 3400 더하기 400이니까 3800이 되는 거 맞지? 이게 HHI 지수라는 거야. 자, HHI 지수를 바탕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HHI 지수 흐흐이 지수 흐흐아이 지수라고 하죠. 선생님 원래 발음 괜찮거든요. 근데 그저께 이렇게 김병욱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병욱아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옛날에는 볼펜 물고 대학 때 이런 거 했었거든요. 원하지 않았는데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아나운서 실습반 같은 거 했어요. 난 근데 그거를 수강 신청을 늦게 해서 뭐라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예쁜 여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너는 안 그럴 것 같아? 물론 나는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뭐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볼펜 이게 물고 따라해보세요 하고 막 따라하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물었는데도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침만 계속 흘리는 거죠. 나는 원래 그래도 발음이 좋은 편이에요. 영어 발음도 좋은 편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을까 했더니 김비영 선생이 나한테 한 말 있어요. 이제 구강도 살찌셨냐고. 구강이 비대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은 HHI 지수를 바탕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HHI 지수가 2500을 초과해. 그러면 고집중 시장이래요. 그렇지? 그리고 HHI 지수가 뭐보다는 커야 돼? 1500보다는 크고 2500 이하면 중집중 시장. 그리고 HHI가 10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500 이하면 저집중 시장. HHI가 뭐 이하? 100 이하면 이겁니다. 100 이하면 경쟁적인 시장으로 판단한다. 이 정도면 우리가 뭐든지 한번 붙어볼 수 있을까? 유호하고 싸워볼까?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경쟁적 시장이 장날이죠. 장날. 상설시장이 아니니까 먼저 와서 그냥 판 깔고 하는 게 이런 거겠지만 그거는 HHI 지수에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지. 하한선이. 자, 어쨌든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합병한 후에 HHI 지수에 따라 합병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수가 1200 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 근데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서 결합 전보다 250 이상 증가하거나 2500 이상이면서 150 이상 증가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기업 합병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시장 말아먹을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더 풀 수 있을까요? 아까 봤더니 쉽게 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번은 못 풀죠. 해당되는 게 없을 것 같아. 지니, 로렌츠, 공정거래위원회 아직 안 했죠. 얘는 할 수 있나요? 이거 한번 해볼까? 아니다. CI까지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해보자. 자, 그럼 좀 참고 한편 진위계수를 보자. 이제 HHI는 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진위계수를 한번 봐요. 한편 세 번째 단락이지. 진위계수를 통해 진위계수 아까는 HHI 적었는데 이번엔 진위계수야. 자, 진위계수를 통해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게 된다. 진위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 정도래. 실은 소득 분배가 소득이 생겼으면 플러스가 생겼으면 그거를 분배해야 되는데
분배해야 되는 정도가 불균형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데 그림에서 X축인 직선 OC는 얘죠. 얘는 기업 수의 누적 분포 이미 나왔지만 그리고 Y축인 직선 OD는 얘는 시장의 점유의 누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될까봐 곡선 위에 곡선은 뭐예요? 이게 곡선 아니야? 곡선 위에 한 점인 요 A가 있죠. A는 A의 값에 의미하는 것은 5,10이죠. 이거는 5%의 기업이 1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이러한 기업 수에 따른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의 변화, 이걸 바로 로렌츠 곡선이라고 한대요. 로렌츠 곡선 드디어 나왔다. 로렌츠 곡선이라고 한다. 진위계수는 삼각형 OBC의 넓이를 삼각형 OBC 이 넓이를 뭐라고 한다? 얘를 분모로 잡고요. 그 다음에 또 분자는 뭘로 잡을까요? 분자는 직선 OB와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 사이의 빗금친 넓이 요거겠죠. 요 넓이 얘를 뭐라고 한다? 분자로 하여 구한 값이니까 빗금친 넓이가 넓을수록 이 진위계수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커질 거고 얘가 더 커질 거고 얘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치? 자, 이거 좀 지우고 하나 더.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균등이 똑같다면 이 자체가 로렌츠 곡선이겠죠. 그치? 근데 진위계수는 그럼 0이 되는 거야.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아주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빗금친 부분의 모양이 거의 이 정도 뚱뚱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야? 진위계수는 거의 1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 면적분이니까. 맞죠? 자, 그러나 진위계수는 시장에 참여한, 자, 이게 좀 이따 문제 풀 단서가 되는데, 자, 봐라. 그러나 진위계수는 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수와는 관계없이 기업의 점유율이 같으면 값은 0이 되는 거야. 기업이 10,000개라도 점유율이 같으면 진위계수 값은 제로라는 거예요. 10,000개의 기업이. 예상 문제. 마스코 특히 잘 들으세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낼 거예요. 기업의 수 같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좀 이따 문제 풀 때도 활용해 볼게. 요거 뭐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진위계수를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할 때 주의한다. 예를 들어 소수의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로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는 산업과 수많은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을 차지한 채 경쟁하는 산업 모두 0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래요. 주의하라는 것은 언제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그 다음에 내친 김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마저 봅시다. 마지막 CR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요 CR이라는 지표를 우리는 또 사용하게 되는데요. CR 이는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예를 들어서 CR1은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를 나타낸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그럼 얘는 삼성이겠죠. CR3을 만약에 통신회사? 그러면 SK텔레콤과 KT랑 LG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아까 나왔죠. 못 풀었지 안 나와서 여기 나오네. 공정거래위원회는 CR1이 50% 이상 아니면 CR3 또는 CR 맞나 이거? CR2인데 CR2 또는 CR3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지배력이 있다는 거야. 단 시장 지배적 기업의 판단은 시장 점유율 기준 외에도 얼마나 시장 진입이 어렵냐 쉽냐 정도
또 경쟁 기업의 상대적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또한 연간 매출의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아예 빠진다. 이게 우리가 정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기닌 기업이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어. 봐봐, 아까 거. 진위계수가 클수록 끊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균등하니 뭐겠어? 거의 크면 클수록 독점의 형태로 가겠지. 그럼 불균등하게, 그럼 답 3번이잖아요. 4번 로렌츠 곡선과 x = y를 나타내는 직선사의 면적이 좁을수록. 당연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유율뿐 아니라 아까 금방 읽었던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다. 맞고 1번의 답은 3번이다. 2번 볼까요? 자, A 국가에서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시장은 그 다음에 갑과 을이라는 두 기업만이 동일한 점유율을 차지한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었다. 이후 그럼 여기는 갑과 을 회사가 몇 개야? 2개죠. 이후 새로운 기업 병이 시장에 참여하여 현재는 세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이래요. 그러면 갑과 을일 때 요때는 점유율이 50대 50%대 50%였겠네. 근데 병이 들어왔으니까 33.3 33.3 33.3 대략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맞죠? 그리고 세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각각 30억 원이래요. 잘 봐봐. 기업 병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이 시장의 HHI 지수는 작아지겠군. 그럼 HHI 지수 어떻게 올랐어? 5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이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하면 얼마? 2,500? 2,500 더하기 2,500이면 5,000이네요? 그럼 얘는 5,000이네. 요럴 때는 5,000.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5,000이 안 되는 건 맞지? 그러면 기업 병이 시장에 참여한 이후 이 시장의 HHI 지수는 뭐 얼마인지 정확히 숫자로 계산 안 했으나 무조건 5,000보단 작아지는 건 맞죠? 그럼 맞으니까 빠염.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진위계수는 이번엔 진위계수는 끊고 기업 병이 시장에 참여하기 전과 후가 동일하겠군. 맞아 안 맞아? 왜 맞아? 아니 왜? 맞지 않아? 점유율이 기업의 수와는 상관없잖아. 점유율이 봐봐. 점유율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뭐야? 진위계수는 똑같겠죠. 갑과 을이 있을 때도 얘네들이 똑같지. 점유율이. 갑, 을, 병이 있어도 똑같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2번도 맞으니까 안녕. 3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세 개의 기업을 모두 시장 지배적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당연하죠. 이 30억밖에 못 버는 녀석이 어딜 감히. 맞잖아. 우리나라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어? 40억부터니까 맞으니까 빠염 하는 거죠. 4번.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 더 참여하여 일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자, 이 CR 값은 이전보다 더 작아질까요? 볼까? 까먹었어요? CR? 봐봐. CR 값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CR1은 하나라고 할 때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죠. CR3은 얘네 세 개 합계죠. 그럼 다시 여기로 와봐. 여기에서 얘는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 더 참여하여 일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CR3이 이전보다 작아지는 거 맞을까 안 맞을까? 당연하겠죠. 요 3의 의미를 잘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그럼 5번이 적절하지 않아야 하는데 기업 병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기업 병의 점유율을 모두 차지하면 로렌츠 곡선은 기업 병이 참여하기 전과 동일한 형태야? 어떻게 되겠어? 한쪽이 더 뚱뚱해지지 않을까?
맞죠? 독점력이 더 세졌으니까. 균일하지 않았잖아. 봐봐. 갑 보세요. 갑과 을이 원래는 50대 50이었어. 근데 갑과 을과 병이 와서 33, 33, 33이었어. 그런데 병이 짜졌어요. 그럼 33 여기 66이 오겠죠. 67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때? 점유율이 한쪽으로 치우쳐졌죠.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것은 로렌츠 곡선이 좀 더 뚱뚱이가 됐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전과 동일한 형태로 바뀔 리가 없겠죠. 점유율에 대한 퍼센티지가 달라졌으니까. 자, 마지막 힘내요. 3번. 자, 이 귀요미 시장들은 또 어떻게 된 거야? 보기는 우리나라의 특정 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 윗글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거나 고르시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거 이건 계산도 해줬네. 30의 제곱이 900, 30의 제곱이 900, 20의 제곱이 400, 400. 그러면 이 시장의 HHI 지수는 어떻게 될까? 얘를 다 더하면 되지 않나? 1300 더하기 1300이니까 2600이죠. 그럼 이 시장의 HI 지수는 2600이므로 이 시장은 고야, 중이야, 뭐야? 2500 이상이면 고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고집중이 되는 거죠. 그치? 뭐가 어려워? B. 정부는 기업 A. 기업 A요. 그 다음에 기업 C에 합병을 승인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하냐? 만약 기업 A와 B가 합쳐진다고 해봐. 그러면 A와 B가 합병한 기업은 총 몇 프로야? 50%죠. 그치? 그러면 50%가 된다면 계산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와 C가 합친 기업. 자, 잠깐만. 계산해보자. A와 C, A 플러스 C 합친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값이니까 2500이죠. HHA 지수가. B는요? 900. C는요? D는요? 400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8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합하기 전보다 얼마가 늘어난 거니? 3800 빼기 2600 하면 1200이지. 1200이 늘어났죠. 우리가 아까 이 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 HHI 지수가 2500이면서도 결합 전보다 얼만큼? 150만 늘어도 반대할 텐데 얘는 엄청나게 더 늘어났죠. 그러면 승인할 거야, 승인하지 않을 거야? 승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로렌츠 곡선이다. 그 다음에 HHI 지수다. 뭐 CR 지수다. 뭐 진위계수 이런 거다.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은 다른 거는 정리하라는 얘기 안 해요. 경제 지문은 얇은 노트 같은 거 학원에서 뭐 이렇게 뭐 길거리에 보면 무슨 뭐 아파트 오세요, 뭐 학원 오세요 노트 조그만 거 주잖아. 그 정도 두께 아무거나 받아서 로렌츠 곡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패러프레이즈해서 간단히 메모해봐. 경제는 꼭 나와요. 그리고 경제는 알아두면 좀 거저먹어. 과학 거저먹기 힘들다. 예술 거저먹기 힘들다. 인문이나 뭐 종교, 철학 거저먹기 힘들다. 경제는 거저먹을 수 있다. 경제는 이론이 안 바뀌니까. 아시겠죠? 분야도 경제는 큰 분야가 없단 말이야. 굵직하게 경제 나눠봤자 뭐야? 이렇게 뭐 기업 합병,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CR계수 이런 거 또 뭐 있어? 환율, 무역, 환율 관련 무역.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공급량 조절. 요즘 트렌드가 뭐야? 보험 이런 것들. 방카슈랑스 이런 것들은 딱딱 테마 있는 걸로 하세요. 근데 정리하라고 하면 딱 정리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정리된 거를 제가 또 드릴게요. 아시겠죠? 조금만 난 두껍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잠 안 올 때, 잠 안 올 때는 여러분들 유튜브 보지 공부는 안 하잖아. 맞지? 잠 올 때 보세요. 그럼 하나 보고 자. 그럼. 챕터 하나 보고. 선생님이 그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가 아킬레스예요. 저도 경제가 힘들어요. 매번. 아차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저한테는. 오히려 차라리 과학이 낫지. 과학은 그림 그려가면 되는데 경제는 산수가 좀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그럼 3,800에서 2,600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이런 단점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 이런 산수에 대한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먼데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잘 배우셨죠? 다음 시간 혹시 질문 괜찮아? 새로 오신 분들은 단톡방에 불러서 여지껏 했던 그 영상들을 또 저기 올릴게요. 그거 꼭 보세요. 보시고 좋아요 이런 거 안 누르셔도 돼요. 어차피 널리 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보게 되게끔 제한적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알겠어요. 그냥 해본 말이야. 궁금한 거 있거나 시험 범위와 관련하여 공부 방법과 관련하여 입시와 관련하여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언제나 개인 톡이나 전체 톡을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은 숙제를 꼭 드릴 건데 숙제 그때 제가 좀 늦게 드렸죠. 이번에는 또 두고 왔네. 이번에는 주제통합 부분 있어. 주제통합 1, 2, 3을 시키지는 않을 건데 어느 정도로 섭렵해 오시냐면 누구한테 설명해 줄 정도로 주제통합 1, 2, 3에 그리고 주제통합 1, 2, 3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지. 마석권 뒤에서부터 오던데 주제통합 11, 19 이렇게 오더라고. 9, 10, 11이 있더라고. 맞지? 맞아요? 주제통합이 시험 범위야 마석고가? 에이, 난 아는데 주제통합 1, 2는 시험 범위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억지로라도 이걸 빨리 끝낼 수 있지. 그래서 수능 완성 나오기 전에 얘를 빨리 끝내도록 하자. 그래서 텀이 단 1주, 2주, 3주라도 난다면 그때 기출문제 풀이라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밀렸던 교육청 문제 풀이도 좀 해보고 원래 오늘은 여기 화면에 그저께 봤던 첫 번째 세트 할까 했었거든요. 독서 뭐 인지 뭐 있잖아 그거 민 말고 그죠 맨 앞에 거 간단한 거 간단하든 간단하지 않든 간에 한 세트씩 짜투리 시간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도 한번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